10월 첫 주의 어느 날 아침, 니시오 도코는 올림픽 건설의 사장실에서 그곳을 매일 장식하는 꽃을 큰 국화꽃으로 바꾸고 있었다. 그녀는 오하라류를 벌써 6년 동안 배워 사범 자격증을 갖고 있었다. 꽃병에 꽃을 꽂는 것만으로는 뭔가 허전했지만 그래도 한 송이 한 송이의 길이를 보기 좋게 정돈해 정성껏 꽂으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어찌됐든 이 횡댕그렁한 사무실에 다도회용의 나게이레를 장식할 수는 없었다. 이게 오하라류는 전통적인 꽃꽂이 방식에서 벗어나 생활 속의 주변을 장식하는 현대적인 꽃꽂이 일파를 의미한답니다. 나게이레는 아무렇게나 꽂은 듯 보이면서도 자연미를 잘 살린 꽃꽂이의 한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꽃꽂이에도 유파가 있네. 곧 있으면 8시 반이었다. 그녀는 꽃꽂이가 끝나자 깨끗한 천으로 두툼한 유리판이 깔린 응접 세트에 탁자를 닦기 시작했다. 한쪽이 터진 짙은 베이지색 타이트 스커트 밑으로 섹시한 히프를 쑥 내밀고 오른손을 한껏 뻗고 있었다. 그때였다. 누군가의 손이 그 힙을 옮겨쥐었다. 사장이 녹화다였다. 그녀는 그런 장난을 사장이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따금 그러듯이 웃는 얼굴로 째려보았다. 사장은 기분이 좋았다. 와, 이거 읽고 있으면서도 안 믿깁니다. 이제 읽을 때마다 이거는 정말 시대가 뭐 이럴 수가 있나. 어쨌든 계속 읽겠습니다. 커다란 계약이라도 따낸 걸까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러자 그녀의 눈앞에 그가 던진 스포츠 신문이 툭 하고 떨어졌다. 읽어줘 하고 말했다. 아무 말 말고 읽어줘. 신문을 집어들고 보니 펼쳐져 있던 페이지에 와타카이 요이치라는 서명이 들어간 해설 기사가 실려 있었다. 기사는 히로오카 타스로에 관한 것이었다. 뛰어난 감독 또는 코치의 자격으로서 알 캄파니스의 다저스의 전법은 다음의 5가지를 들고 있다. 라고 와타카이 요이치는 첫머리를 시작했다. 1번 선수와 팀을 통솔하는 능력. 2번 어떤 상황에서도 선수들의 베스트를 끌어내는 능력. 3번 야구의 기본기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 4번 시합과 작전에 관한 충분한 지식. 5번 그 위의 용기, 즉 자신의 신념과 영감대로 실행에 옮기는 용기. 그러나 지금의 우리들은 이 5개의 항목을 읽기 위해 다전스의 전법을 일부러 펼쳐볼 필요가 전혀 없다. 그 대신 엔젤스의 감독인 히로오카 타스로를 떠올리면 된다. 그는 그 5항목 전부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현역 시대와 전혀 변하지 않은 단련된 부드러운 몸에서 발산되는 세련된 분위기를 더하면 6가지이다. 히로오카가 감독으로 취임하면서 엔젤스는 완전히 변했다. 엔젤스는 이렇다 할 특징이 없는 팀이다. 만약 강타선을 자랑하는 팀이라면 한 이닝에 대략 득점을 노리는 작전을 취할 수 있고, 스피드가 있는 팀이라면 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공격, 도루나 히트앤런 작전을 많이 쓸 수 있을 것이다. 또 뛰어난 투수진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한 점씩 확실히 득점을 하는 시합이 가능하다. 그 어떤 장점도 엔젤스 전체로서는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엔젤스는 지난 15경기에서 무려 12승을 다른 팀으로부터 얻어냈고, 게다가 현재 팀 타이 기록인 9연승 중이다. 그 결과 부진한 타이거스를 제치고 오랫동안 꾸준히 자리를 지켰던 최하위를 탈출했는데, 페넌트레이스 종료까지 남은 6게임에서의 성적 여하에 따라서는 4위인 드래곤스와의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새겼다. 이 현상을 선수 한 명 한 명이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라고 어떤 사람은 말할지도 모른다. 분명히 그 말대로이다. 그러나 필자에게는 이런 의문이 솟아난다. 그렇다면 선수들은 2달 전까지 어째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 지난주 드래곤스와의 24차전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플레이를 보여준 적이 없는 3루수 간다가 펜스 근방의 커다란 파울볼을 쫓다가 펜스에 세게 부딪혀 앞니가 3개나 나가는 허슬 플레이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싱글싱글 웃으며 시합을 계속한 것이다. 또 데라다는 자이언츠와의 25차전 9회 말 1사 1, 2루의 찬스에서 파울을 6개나 치며 끈질기게 달라붙은 끝에 가토 하지메의 결정구인 포크볼을 노려쳐 라이트 스탠드에 끝내기 홈런을 날렸다.
어떻게 데려다가 라이트로 친 거야? 지금까지는 당겨치기 전문 아니었어? 게임이 끝난 뒤 두들겨 맞은 가토 하지메가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3주 전부터 1번 타자로 들어와 그 뒤로 15경기에서 10개의 도루를 성공시켜 도루왕 타이틀을 거의 손에 넣은 다카하라는 서서히 단순한 도루왕에서 탈피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 가장 큰 변화는 뛰지 말아야 할 장면에서는 1루 베이스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용기를 획득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팀 전체적으로 얼마나 다채로운 공격이 가능하게 되었는지는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필자는 어제 시합 전에 엔젤스의 벤치에 가서 선수들과 이야기를 했다. 대화 중에 필자는 많은 선수들에게 어떻게 당신들이 급격하게 변모하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지극히 의미있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들은 대체로 이런 대답을 했다.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지는 건 아주 신물이 났으니까요. 필자는 현역을 은퇴하고 선수를 취재하는 입장에 선 게 언 14년이 되었는데 엔젤스 선수들의 입에서 이렇게 멋진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엔젤스 선수들에게 해보자는 기운을 불어넣는 것은 누가 감독이 되더라도 일본 프로야구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지고 있었다. 실제 그들은 2달 전만 해도 공공연히 감독에게 반항하고 혹은 사보타주를 하거나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의 야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감독과 이런저런 흥정까지 시도해왔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변했다. 히로오카가 감독이 되면서 그들은 변한 것이다. 50년대의 미즈하라, 미하라, 스루오카의 3대 감독 시대는 이미 멀리 사라졌고 60년대를 홀로 지키던 가와카미도 지금은 유니폼을 벗고 말았다. 앞으로는 어떤 감독의 시대가 될까? 그것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것만은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다. 히로오카 타스로가 그 1익을 담당하리라는 것만은. 그리고 내년 시즌은 아마도 그 최초의 전조가 나타날 것이 틀림없다. 이 와타카이라고 하는 남자 바보 아니야? 니시오 도코가 읽기를 끝내고 고개를 들자 오카다가 그렇게 말했다. 어째서요? 그녀는 생긋이 웃어 보였다. 나는 항상 결론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변죽만 울리고 마는 건 사회 전체를 혼란으로 이끄는 원인이 될 뿐이야. 조금도 변죽만 울리는 얘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참 멍청하군. 내년 시즌은 아마도 그 최초의 전조가 나타날 것이 틀림없다. 라는 말이 어떻게 변죽만 울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는 답답하다는 듯이 거대한 책상 주위를 돌며 창문으로 아무 의미 없이 바깥을 내다보거나 했다. 히로카구는 내년 시즌에 우승을 노리고 있다. 라고 왜 확실히 쓰지 않는 거야? 이건 이미 나한테 확실히 느껴지는데. 창가에서 몸을 돌리며 이윽고 그는 말했다. 와타카이라고 하는 남자는 호치 신문을 좀 더 보고 배워야 해. 자이언츠가 대패해도 마치 이긴 것처럼 과감하게 제목을 붙여버리는 호치 기자들의 그 불굴의 신념과 용기를 말이야. 니시오 도코는 매실차를 내기 위해 곧 사무실을 나갔지만 그녀는 거기서 결국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하지만 사장이 기분이 좋아 요소를 놀아넣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어쨌든 스포츠 신문에 엔젤스에 관한 해설 기사가 실린 것은 1년 반 전에 이렇게 가면 최악의 구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익살스러운 기획의 비난 대상이 된 이후 처음이었다. 이 정도로 호의적인 데다가 기대에 가득 찬 기사는 이미 어느 누구의 머릿속 기억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매실차를 다 갖고 왔을 때까지도 오카다는 신문을 쳐다보며 싱글벙글하고 있었다. 오늘은 야구장에 갈 거야. 자네도 함께 데리고 가주지. 그날 히로오카 타스로는 택시로 구장까지 왔다. 차가 고장이 난 것이었다. 수명이 다 됐는지도 모른다. 벌써 13년 동안이나 타고 돌아다녀서 여기저기가 덜거덕거렸다. 이번에 못 고치면 새로 사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택시 안에서 그의 표정은 신통치 않았다. 이제 슬슬 코치 회의를 열어 트레이드 대상자 검토와 태단자의 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다. 둘 다 만만치 않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었다. 트레이드의 경우는 억지를 쓰는 선수가 나올 테고 퇴단을 통보받은 선수 중 몇 명은 울고불고 할 것이다. 둘 가운데 퇴단시킬 선수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아무래도 더 싫었다. 체력의 한계를 스스로 깨닫고 있는 베테랑 선수의 경우는 그나마 낫지만 문제는 입단한 지 얼마 안 되는 이군 선수들이다. 히로오카는 입단한 지 1년 된 선수 1명과 2년째인 선수 2명, 그리고 6년째인 선수를 1명 이미 리스트에 넣기로 결심하고 있었다. 모두 고등학교를 마치고 입단한 선수였는데 그들도 다른 신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신인왕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장래성이 없었다. 도저히 프로에서 잘해나갈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는 결론이 난 것이다. 감독님, 1년만 더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그들은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히로오카는 그런 그들의 목을 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야구 협약에 규정된 로스터 선수의 규모는 60명이었다. 따라서 새로 입단할 선수의 자리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히로오카의 기분이 가까스로 조금씩 개이게 된 것은 벤치에 들어가 스탠드를 올려다 보았을 때였다. 믿기 힘들 정도로 많은 관중들이 꽉 들어차 있었다. 아마도 35,000명은 들어와 있을 것이다. 자이언츠전 2회의 카드로 이만큼이나 들어온 것은 팬들이 이번 시즌 엔젤스에 대한 절망을 느끼지 않고도 야구장에 올 수 있었던 유일한 시합, 개막 경기 이후 처음이었다. 강한 엔젤스를 관중들이 구경하러 온 것이다. 벤치에 있던 25명의 엔젤스 선수들도 그 기적적인 광경을 보았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낸 거야 하고 스스로에게 속삭이고,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들 서로를 붙잡고 큰 소리로 서로를 격려하고 있었다. 그들의 흥분하는 모습은 마치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미인을 꼬셔서 처음으로 침대에 들기 직전의 꼴이었다. 이건 위험하다 하고 히로오카는 생각했다. 선수들의 이상하리만큼의 흥분을 투지의 폭발로 오해해 시합에 진 감독들의 수는 적지 않았다. 선수들은 분명 10연승에 대한 압박을 다른 것에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도 그걸 깨닫지 못한 채로. 그때 벤치 한 구석에 부드러운 버저 소리가 들렸다. 손을 뻗어 수화기를 드니 흐뭇해하는 구단주의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내가 구장에 왔다는 걸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구장에 왔다는 걸 선수 제군들에게 전해주게. 내가 보고 있다고. 그리고 자네의 팬인 귀여운 아가씨도 함께 있네. 허슬이야. 아가씨에 대해서는 이미 허슬하고 있네만. 점점 상황이 곤란해졌다. 선수들한테 구단주가 왔다는 걸 전했다가는 그들이 어디까지 흥분해버릴지 알 수가 없었다. 잠자코 있기로 했다. 만약 수비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구단주 전용의 구단주실을 보고 구단주가 온 것을 알아차린다면 그때는 그때다. 그때까지 앞서고 있으면 좋으련만. 그의 예감은 적중했다. 선발인 고쿠라의 투구가 평소보다 공 1개 정도 높아져서 1회 초에 깨끗이 타이거스 타선에 붙잡히고 말았다. 가케후와 다부치한테 적시타를 내줘 눈 깜짝할 사이에 2점을 먼저 허용했다. 2회 초에는 허드슨의 완만한 플레이로 내야 안타를 내준 뒤 긴장으로 온몸이 굳어버린 기아라의 실책이 겹쳐 또 1점. 히로오카는 2회 말 공격에 앞서 선수들을 불러 모았다. 언제까지고 선수들이 멋대로 경기를 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만약 이대로 경기가 끝나버린다면 선수들은 그것이 어떤 형태든 영원히 압박이라는 걸 이겨낼 수 없는 집단이 되고 말 것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선수들은 그것이 어떤 형태든 영원히 압박이라는 걸 이겨낼 수 없는 집단이 되고 말 것이다. 녀석들에게 핸디를 주는 건 이제 그 정도로 해도 좀 더 잘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견뎌야 돼. 알았다면 이번에는 되돌려주고 와. 타이거스의 선발은 에모토였다. 그는 엔젤스를 얕보고 있었다. 1회 말에 다카하라, 가노, 데라다를 간단히 요리한 것으로 그의 자신감은 한층 더해졌다. 실제로 구위가 대단히 좋았다. 그러나 그는 이번 회에 4번 허드슨을 삼진으로 잡으면서 맥이 풀어졌다. 전력 투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게 틀림없었다. 5번 매녹스에게 안타를 맞고도 그의 그런 기분은 바뀌지 않았다. 6번 기아라를 삼진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삼진은 에모토의 오른팔을 마비시킨 결정적인 독침이 되었다. 그것은 자신감 과잉이라는 독이었다.
이어서 간다에게 볼넷을 허용하고 끈질기게 승부에 나선 이치가와한테는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맞아 투수인 고쿠라를 포수 플라이로 잡았을 때는 이미 1점을 내주고 있었다. 3회 초에 마음을 새로이 한 고쿠라가 무득점으로 막자 히로오카는 다시 한번 선수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침착함을 되찾은 상태였다. 이번에는 흥분시킬 차례였다. 오늘 구단주가 구장에 와 있다. 선수들의 얼굴에 확 홍조가 밀려왔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응시하며 히로카는 다시 덧붙였다. 좋은 모습을 보여줘. 타이거스의 뚱보 녀석들을 전부 영안실로 보내버리는 거야. 다카하라의 허를 찌르는 번트 안타가 맹공의 시작이었다. 그의 발을 경계한 에모토가 간호를 볼넷으로 걸어나가게 하자 당겨치기 전문에서 완전히 변신한 데라다가 중견수 오른쪽에 타구를 떨어뜨려 우선 1점. 에모토가 마운드에서 로진백을 매만지면서 고개를 갸웃했다. 왜 얻어맞았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모양이었다. 대체로 투수라고 하는 지극히 예민한 기계는 일단 박자를 잃거나 공 하나라도 소홀히 하거나 하면 조금 있다가 아차하고 후회해도 두 번 다시 원래의 상태로 못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본인만이 대개 그런 사실을 못 알아차린다. 그는 허드슨은 가까스로 삼진으로 돌려 세웠지만 있는 힘껏 내리꽂은 직구를 매녹스는 가볍게 라이트 스탠드로 날려버렸다. 그걸로 4점. 다시 기하라, 간다, 이치가와의 안타가 이어지며 5점. 고쿠라가 필사적으로 볼에 달려들어 멋진 번트를 굴려 2, 3루가 되자 이번 회에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선 다카하라가 그에 부응해 우익수 앞으로 빨랫줄 같은 타구를 날렸다. 7점. 2회의 1점을 합해 8대3이었다. 마운드에서는 에모토가 아무리 기다려도 릴리프를 보내지 않는 감독에게 화가 나 글러브를 땅바닥에 팽개치고 2루 베이스까지 걸어가 발로 땅을 차며 놀고 있었다. 35,000 관중들은 너무도 즐거웠다. 에모토는 손을 들거나 모자를 흔들거나 하며 스탠드의 복소와 갈채에 응답했다. 그러다가 이윽고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글러브를 주워들고는 벤치로 돌아가 버렸다. 결국 엔젤스의 일방적인 게임이 되었다. 완전히 전의를 잃은 뚱뚱한 타이거스 선수들로부터 시합 종료까지 다시 6점을 빼서 14대3으로 압승을 거뒀다. 시합 후 히로오카는 신문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10연승에 대한 판에 박힌 질문에는 무뚝뚝한 사나이라는 말을 들을 각오를 하고 뭐 이렇다 할 느낌은 없다 라고 대답했지만 한 젊은 기자의 마지막 질문은 그를 발끈하게 만들었다. 결국 오늘 게임은 외국인 2명의 활약이 전부였군요. 허드슨이 5타수 4안타로 3타점, 매녹스가 5타수 4안타로 6타점, 둘이서 7개의 안타로 9타점을 벌어들였다. 2명이라면 누구하고 누구를 말하는 거요? 히로오카는 노기를 숨기지 않았다. 매녹스는 분명히 오늘의 영웅이요. 역전 3런 홈런을 쳤으니까. 하지만 허드슨이 어떤 상황에서 쳤다는 거요? 중요한 찬스에서 삼진당했을 뿐이지 않소. 말도 안 되는 얘기요. 그 젊은 기자는 히로오카의 시퍼런 서슬에 깜짝 놀라 어딘가로 모습을 감춰버렸다. 하지만 불붙은 그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허드슨이 과부족 없이 매듭짓는 야구를 한 것은 분명해서 그것에 화가 난 것이었다. 외국인 선수는 시즌이 끝날 때가 다 가까워지면 엄청난 허슬을 보여준다. 그것은 허드슨뿐 아니라 일본에 오는 많은 외국인 선수는 3할이나 30홈런을 조건으로 연봉 이하의 특별 보너스 계약을 하기 때문이다. 그들로서는 승부와 관계없는 안타도 안타이다. 허드슨은 오늘 그걸 위한 안타를 3개 번 것이다. 일방적인 게임이 된 이후 게다가 상대는 이진급 투수였다. 그는 이대로 끝나면 30홈런, 100타점으로 각각 $5,000씩 1만 달러를 보너스로 지급받을 것이다. 기자들은 클럽하우스까지 따라올 모양이었다. 성가시게 되었다. 어쨌든 허드슨에게 오늘 같은 야구를 하게 한다면 아무 일도 안 돼요. 홈런은 잘 쳤지만 그에게는 4번 타자로서의 품격이었어요. 없어요. 자, 이제 됐죠? 우승한 자이언츠가 일본 시리즈를 대비해 맹연습을 하고 있다는데 겨우 최하위에서 벗어난 팀이 온천여행을 가자는 생각 따위를 잘도 하고 있군. 히로오카의 호통소리에 선수회 부회장인 다카하라는
얼굴을 붉히며 스스로를 경멸하고 싶은 기분을 꾹 참고 있었다. 한편 오타키는 그들의 감독이 어째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영문을 알 수 없어 얼빠진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것은 엔젤스 선수회가 계획한 위로 여행으로 매년 있는 행사였다. 1, 2군 선수 60명 전원이 페넌트레이스 종료 이틀 뒤부터 나흘간 어딘가에 온천에 다녀오는 것이었다. 금년에는 기누카와 온천으로 정해졌다. 히로오카는 몸속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10연승할 때 엔젤스 선수들은 전부 움직임이 좋았다. 어느 구장에 가더라도 자신들의 마당에 있는 것 같은 얼굴로 다이아몬드 여기저기를 뛰어다녔다.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면 반드시 누군가의 파인플레이가 나와 결국 마지막에는 적을 박살내버렸다. 히로오카는 용병과 작전에서 실수를 좀처럼 하지 않지만 웨일스전에서 한번 큰 실수를 저질렀다. 투수 교체 시기를 놓고 주저하다가 역전당하고 만 것이었다. 그러나 엔젤스 선수들은 그때도 투지를 잃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차 역전시켜 감독이 실수를 지워버렸던 것이다. 이런 일은 예전의 엔젤스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타이거스와의 최종전에서 후르사와의 눈부신 피칭에 당해 2대0으로 완패한 뒤로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졌다. 히로오카는 그것을 연승이 10에서 멈춰 그때까지의 긴장이 급격히 사라진 것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게다가 10월의 경기라고 하는 건 우승팀 이외의 선수들에게는 야구에 열중하기 힘든 시기였다. 완전히 순위가 확정되어서 페넌트레이스의 목표가 사라지고 선수들은 시즌 후를 즐겁게 보낼 일로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10월의 선수들은 골프나 낚시나 가족에 대한 서비스나 사인회를 열어 수입을 잡을 생각을 하거나 하면서 경기를 하는 것이다. 그 정도 일은 히로오카도 알고 있었다. 매년처럼 우승하고 있는 자이언츠와는 다른 것이다. 무리도 아니었다. 하지만 엔젤스 선수들은 히로오카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어 고등학생이 수학여행이라도 하는 것처럼 60명이서 게다가 나흘간이나 온천에 간다고 하는 것이다. 믿을 수 없었다. 필시 선수들은 시합 중에도 온천 여행에 관해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한 경기에서 서너 개나 알을 깔 리가 없다. 엔젤스는 페넌트레이스 종료까지 한 시합을 남겨두고 현재 4연패였다. 히로오카는 이 문제에 대해 이 이상 왈가왈부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타협의 여지 같은 건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그것을 선수들에게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제기를 하고 생각했다. 이런 것까지 말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인가. 정식으로 말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적당한 것 같으니까 한마디 하지. 히로오카는 다카하라와 오타키의 얼굴을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잘 들어라. 우승팀 이외에는 시즌 종료 따위는 없다. 이런 형편없는 팀이 다른 팀들처럼 시즌 뒤를 편안히 보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바보 천치들. 시즌 종료는 없다. 잘 기억해도. 그날 밤 늦게 엔젤스 선수들 전원은 매니저로부터 간단한 전화를 받았다. 오타키와 다카하라의 보고로 비관적인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결정적으로 만드는 전화였다. 중지된 것은 온천 여행뿐이 아니었다. 작년까지처럼 골프나 낚시를 즐기며 보낼 시간도 없어진 것이다. 그 대신 그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을 연습에 내몰리게 되었다. 주의 깊은 선수 중 몇 명인가는 길어야 2주 정도라고 하는 답을 기대하고 매니저에게 가을 연습 기간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러나 매니저는 지극히 사무적으로 11월 말일까지, 그러니까 1개월 반이라고 대답했다. 엔젤스는 남은 한 경기를 가까스로 이겼지만 결국 드래곤스를 못 따라잡고 5위로 시즌을 마쳤다. 이렇게 해서 이 해의 페넌트레이스는 종료되었다. 다카하라는 염원하던 도로왕이 되었다. 야구함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시즌이 끝났지만 야구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이 야구는 그라운드 대신 구단주나 프런트의 사장실 혹은 감독의 서재 같은 곳이 그 무대가 되었다. 때로는 호텔의 한방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거기에서 행해지는 야구는 트레이드였다. 각 구단, 공히 신인 선수에게 큰 기대를 거는 건
과거 10년의 데이터를 통해 지금은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다. 신인 3할 타자는 1954년 히로오카와 58년에 나가시마 이래로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고 1968년에 다카다 시게루가 3할 1리를 마크했지만 규정 타석을 채우지 못했다. 20승 투수는 1965년의 이케나가 마사야키가 마지막이었다. 당연히 신인왕의 기준은 제한 없이 낮아져 뜻있는 많은 야구 팬들을 탄식하게 만들었다. 1974년에 후지나와 유키오는 2할 8푼 9리를 쳤지만 타수는 고작 119타수, 규정 타수는 403타수였다. 투수도 역시 같은 해가 지독히 안 좋아 미스이는 고작 5승 6패의 성적으로 신인왕을 획득하고 말았다. 최고의 신인 선수가 그 정도였으니 그 밖의 어떤 신인도 새로운 시즌의 도약에 큰 역할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이유로 트레이드가 구단의 최대 희망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어느 날 히로오카는 퍼시픽 호텔로 갔다. 와타카이가 20층에 방을 잡고 기다리고 있었다. 엔젤스로서는 트레이드가 꼭 필요했다. 사이드 테이블 위에는 빈 커피잔이 놓여 있었다. 히로오카는 손목시계를 쳐다봤다. 2시 10분, 약속 시간에 10분 늦었다. 그는 와타카이 쪽을 보고 두 개의 침대 중 한쪽에 앉았다. 와타카이가 수화기를 들어 커피 2잔을 주문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충고해 둘 게 있어. 전화를 끊고 와타카이가 말을 꺼냈다. 어디를 보강하고 싶은지 나는 몰라. 하지만 어디를 보강하고 싶다고 해도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히로카는 놀란 얼굴로 와타카이를 쳐다보았다. 무슨 말이야? 나로서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간단한 거야. 엔젤스는 10연승을 했어. 10연승이라는 건 자이언츠라고 해도 몇 번 하지 못한 거라고. 막판의 연패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지? 연패보다는 연승을 중시하는 게 어째서 나쁘다는 거야? 그 분위기를 그대로 내년 시즌까지 유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나? 응, 그렇게 생각해. 그렇다면 자네도 결국 머리에 녹물이 들기 시작하고 만 거야. 13년이라는 세월은 짧아 보이지만 역시 길군. 그런가? 와타카이의 얼굴에는 순간 불안한 표정이 떠올랐다. 나쁘게 생각 말고 들어. 히로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와타카이에게도 날카로움 없이 시시하기만 한 신문의 순위 예상 버릇이 붙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말로 강해서 힘으로 굴복시킨 10연승이라면 나도 자네처럼 생각할지 몰라. 그러나 우리가 10연승을 한 건 페넌트레이스가 끝나갈 때가 가까워져서 모든 팀들이 순위가 결정돼 해보려는 마음을 완전히 잃었을 때였어. 그런 팀을 상대로는 10연승이든 20연승이든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다른 감독들보다 내가 조금 호되게 했다는 것뿐이야. 그걸로 기분이 좋아져서 내년 시즌에 들어가봐. 얼마 안 있어 꼴찌에서 빌빌거릴걸. 여전히 비관주의 철학을 버리지 못하고 있군. 비관주의 철학은 몇 번이나 나를 궁지에서 구해줬거든. 나의 낙관주의 여러분,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낙관주의도 여러 번 나를 자네처럼 구해줬다고. 우리 둘 다 선택한 철학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말이지. 알았어. 와타카이가 웃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비관주의와 사귀어보지. 낙관주의자는 가끔씩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자신의 행복을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 좋았어. 어디를 보강하려고? 내 머리는 마법의 셈이야. 어떤 선수라도 원하는 대로 자네의 희망에 맞춰주지. 어딜 거라고 생각해? 정말로 머리에 녹물이 들기 시작했는지 어떤지 한번 진단해보게. 이번에는 히로카가 빙긋빙긋 웃었다. 머리에 녹물이 들기 시작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와타카이가 검지손가락을 내밀며 말했다. 엔젤스의 약점 정도라면 알지. 알아맞히지 못하면 앞으로 옷을 벗고 다닌다. 그거 대단하겠군. 내가 농담처럼 얼버무리는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된다는 거야? 현역 시절에 자네는 발끈해 있을 때 오히려 리드를 잘했지. 젠장,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엔젤스의 약점은 일단 유격수야. 가노의 어깨는 유격수의 어깨가 아니야. 딩동댕.
나는 삼루수와 유격수 사이를 지나는 땅볼을 역싱글 스텝으로 잡아서 그 상태에서 노스텝으로 1루로 송구할 수 있는 기술과 어깨를 원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와타카이의 눈이 희둥그레졌다. 프로야구계의 히로카가 다시 읽겠습니다. 프로야구계의 히로카 타스로가 여러 명 있다고 생각하나? 자네가 은퇴한 뒤로 그런 걸 할 수 있었던 선수는 전성기 때 오바시 단지 한 사람뿐이었어. 오바시를 원하고 있는 거야. 그 녀석이 발군의 유격수라는 건 지금도 변함이 없어. 그런데 브레이브스가 발군의 유격수를 놓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 하필이면 엔젤스 같은 팀을 위해? 혹시 어딘가에 드러나지 않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네만. 장난치자는 거야? 히로카는 탄식을 내뱉었다. 너무 퍼펙트한 물건을 요구하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좀 더 퍼펙트한 물건을 구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야구를 하는 거란 말인가? 와타카이, 난 말이야. 우리 선수들에게 정말로 훌륭한 선수를 데리고 와서 함께 야구를 하게 하고 싶은 거야. 히로카의 얼굴은 안경 안쪽에 있는 눈동자가 초롱초롱 빛나며 평소보다 몇 배나 더 진지해 보였다. 지금의 멤버로는 내가 아무리 가르친다고 해도 그라운드 위에서 실제의 플레이를 나타내지는 못하.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의 멤버로는 내가 아무리 가르친다고 해도 그라운드 위에서 실제의 플레이로 나타나지를 않아. 전부 서툰 이류들이야. 도저히 방법이 없어. 하지만 그 중에는 약간 소질이 있어 보이는 녀석이 몇 명 없지도 않아. 이대로라면 그런 그들도 자신의 소질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끝나버리고 말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잘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선수가 필요한 거야. 와타카이가 조용한 목소리로 차근차근 말했다. 히로카, 나가시마가 부럽군. 그자는 분명 이런 차원 낮은 고뇌를 맛본 적이 없겠지. 다른 구단이었다면 바로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다마가와에서 매일 러닝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게 이상적이지. 언제라도 쓸 수 있는 선수가 발에 채일 정도로 대기하고 있지 않으면 우승은 불가능해. 잘 알아두게. 잘 알고 있어. 1류 선수가 아니어도 돼. 2류면 곤란하지만 극히 상식적인 선의 선수면 되는 거야. 땅볼을 흘리지 않고 플라이를 떨어뜨리지 않고 더블 플레이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지금의 엔젤스는 그런 것조차 확실히 못하니까. 벌써 자네 스스로 정해놓았지? 와타카이가 말하면서 히로카의 얼굴을 말끔히 바라보았다. 히로카는 쓴웃음을 짓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유격수는 애초부터 포기하고 있어. 오바시 이외의 유격수들에게는 흥미가 없으니까. 일루수야. 허드슨이 있잖아. 그 허드슨을 내보낼 거야. 말도 안 돼. 와타카이는 깜짝 놀라더니 이윽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허드슨은 4번 타자로 37홈런 103타점을 올렸다. 홈런, 타점 둘 다 왕정치에 이은 2위의 성적이었다. 진짜야. 와타카이의 얼굴을 쳐다보며 히로카는 웃었다. 야구는 치고 맞고 달리는 거야. 그만큼 칠 수 있다면 치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거 아니야? 전혀 아니야. 10대 0 시합에서 아무리 쳐준다고 해도 고맙지 않지. 그리고 녀석의 득점을 생각해봐. 고작 51점이야. 홈런이 37개니까 발로 얻은 득점은 14점이지. 안타를 쳐도 2루에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지. 1, 3루라고 쳐. 뒤이어 또 안타가 나오면 문제없지. 그런데 외야 플라이. 녀석이 외야 플라이로 3루에서 홈으로 들어온 걸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 번트로 진루시키는 것도 불가능. 어떤 번트를 대도 녀석이 주자로 있는 한 아무 의미가 없어. 수비는 더 지독하지. 예를 들어 번트 시프트로 수비 위치가 바뀌었을 때 약간 강한 번트가 굴러왔다고 쳐. 옆에서 잽싸게 달려와 제대로 2루에서 주자를 아웃시키면 투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그런데 쿵쾅쿵쾅 나와서는 공을 주워 손쉽게 1루에 던질 때의 마이너스. 다른 여수들한테 주는 영향을 생각해봐. 그런 둔한 야구를 어떻게 참을 수 있겠나. 녀석이 1루에 있는 한 그런 야구는 바뀔 수 없어. 하지만 그가 올린 100타점은 어떻게 메꾸려고.
녀석이 혼자서 적한테 내준 점수도 그 정도는 돼. 와타카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히로카는 정말 4번 타자를 내보내려는 거다. 그가 스스로 한번 정한 것은 절대로 굽히지 않는 고집스러운 남자라는 걸 와타카이는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그가 말하는 게 옳을 것이다. 역시 머리에 녹물이 들기 시작한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며 와타카이가 말했다. 그렇다면 노리는 게 호크스의 다케토미야? 그런 셈이지. 그게 뭐가 알고 싶어? 자네의 대답을 듣고 결정하겠어. 우선 이번 시즌 왜 40게임 정도밖에 출장하지 않았지? 어디가 안 좋은가? 아니면 감독과 맞지 않는 거야? 따돌림을 당한 거지. 지난번 감독에게서 총애를 받았었거든. 그의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어. 그렇다면 딱이군. 다리는? 기준이 뭔데? 안타 하나로 2루에서 확실히 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다리냐고. 그거라면 기준 이상이야. 다카하라보다 베이스가 러닝이 0.1초 정도 느릴걸. 땅볼을 무서워하진 않아? 그의 앞니는 전부 위치야. 글러브로 잡지 못할 때는 이빨로 문다는 얘긴가? 괜찮군. 방망이는? 2할 7푼을 왔다 갔다 하나? 어깨가 강한 건 알고 있어. 여긴 어때? 히로카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볍게 쿡쿡 찔렀다. 도쿄대회에 들어갈 정도의 두뇌는 아니겠지. 그러나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주장이었어. 술은? 안 마시는 건 아닌데 자신의 몸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어. 적어도 어떤 팀의 투수처럼 술이 덜 깬 채로 벤치에 들어온 적은 없어. 여자는? 아내가 있으니까 그렇게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스캔들은 아직 한 번도 없어. 문제는 방망인가? 성구와는 어때? 좋다고는 말할 수 없어. 간단하게 삼진당하는 걸 여러 번 봤지. 그러나 2할 7푼이라면 성구환이 안 좋고는 안 될 텐데 다리와 어깨가 보충해주는 건가? 문제는 항상 어딘가에 있어. 하지만 왼손 투수의 커브를 레프트로 밀어치는 법만 익히게 하면 타율은 좀 더 오를지도 몰라. 그런데 호크스는 마땅한 지명타자가 없어서 고심하고 있으니까 잘 됐지만 엔젤스의 프런트가 허드슨의 방출을 납득할까? 그들로서는 왜 허드슨을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을걸? 어떻게 해봐야지. 히로카는 말했다. 구단주는 그렇게 돌대가리는 아니야. 10분인가 20분 뒤 두 사람은 방에서 나와 호텔의 바로가 박스석에 앉았다. 히로카는 물로 희석시킨 위스키를, 와타카이는 브랜디를 시켰다. 나는 한턱 대접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하고 와타카이가 말했다. 히로카는 원래 술을 즐기는 편은 아니다. 담배는 현역을 은퇴한 뒤부터 하루 한 갑 정도 피우게 됐지만 술에는 좀처럼 익숙해질 수가 없었다. 체질적으로 안 맞는지도 몰랐다. 그래도 알코올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평소보다 밝아진다. 그러나 이날 밤은 오히려 기분이 우울해졌다. 그 이유는 알고 있었다. 트레이드 문제와 함께 코칭 스태프 재편 문제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다. 새로 유능한 코치 한 사람이 있었으면 싶었다. 히로카는 다카야나게를 자를 생각이었다. 그는 시즌이 끝날 때까지 일부 선수의 얘기거리도 안 되는 푸념을 들어주고 감독이나 코치에 대한 비판, 그리고 문해와 같은 자기 변호에 동조하며 그들의 응석을 계속해서 받아줬다. 실제로 히로카는 다카야나기가 오타키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야구장을 빠져나가는 걸 몇 번 목격했다. 선수와 코치가 한 차에 동승하는 것, 그리고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건 엄격히 금지된 상황이었다. 코치와 선수가 친하고 허물없이 지내서 승리를 얻은 구단은 여태껏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카야나기를 퇴단시키고 싶다는 의향을 흘리자 오카다는 떨떠름한 얼굴을 하면서 예전에 그의 팬이었던 본사의 몇몇 중역의 존재를 무시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이다. 그런 중역들 가운데는 엔젤스에 대한 다카야나기의 공헌도는 헤아릴 수 없이 크며 앞으로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진정으로 믿고 있는 사람조차 있다고도 말했다. 계획을 바꿔 그를 현재의 자리에 놔둔 채로 내년 시즌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그의 팀 내에서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히로카 자신이 전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코치를 새로 입단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유능한 친구들 다수가 다른 구단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지금
히로카한테는 와타카이가 그 희망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와타카이의 연수입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계약을 한다고 하면 다른 구단의 코치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금액, 2년 계약 코치로서 가장 많이 받는 축들이 800만 엔 내지 900만 엔을 받는 것 같은데 아마도 그걸로는 그의 현재 수입을 아무리 낮게 잡아도 70% 정도를 넘지 않을 것이다. 구단주가 계약금으로서 낮지 않은 금액, 예를 들어 1천만 엔을 내놓는데 동의한다면 혹시 차익을 메꾸는 게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해도 강제적으로 권유한다는 건 망설여졌다. 와타카이도 이미 야구에 대한 정열만으로 생활의 모험을 할 나이는 아닌 것이다. 둘 다 세 번째 잔을 비웠다. 눈이 마주치자 와타카이가 문득 쓴웃음을 지었다. 그도 왠지 침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히로카, 빈 브랜디 잔을 오른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그가 말했다. 나는 현역 시절에는 브랜디 같은 건 마시지 않았어. 버번을 아주 좋아했지. 그 세련되지 않고 조야한 맛이 뭐라 말할 수 없이 좋았어. 뭐랄까, 나한테 딱 맞았다고나 할까. 기호는 바뀌는 거야. 나는 술을 마시지도 않았어. 그러나 와타카이의 침울한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가 술을 마시면서 이런 얼굴을 하는 건 보기 드문 일이었다. 이윽고 그가 말했다. 정말로 나 머리에 녹물이 들기 시작한 걸까? 왜 그래 대체? 왠지 갑자기 쓸쓸한 기분이 들어. 이상한가? 야구를 하고 싶어진 거야? 히로카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겠어. 와타카이의 마음이 그의 말 이상으로 동요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그는 빈잔을 자신의 코 부근에 가까이 댔다. 거기에 얼굴을 비춰보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히로카는 그 순간 결심했다.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려고 하는지도 몰랐다. 그는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말을 꺼냈다. 히로카는 번거로운 건 질색이었다. 이따금 그런 마음이 대화를 할 때 드러났다. 결론만을 상대방에게 불쑥 던지는 식이었다. 올림픽 건설 사장실에 갔을 때도 그는 그런 식으로 했다. 오카다 시로는 히로카의 얘기를 듣고는 벗어지기 시작한 머리 때문에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얼굴 근육을 있는 대로 실룩이더니 입을 금붕어처럼 뻐끔뻐끔거렸다. 하지만 어떻게든 자신 안에 있는 자제심을 총동원해 마음을 안정시킨 모양이었다. 입술을 혓바닥으로 여러 번 핥은 뒤에 간신히 이렇게 말했다. 진심인가? 진심으로 자네는 팀의 4번 타자를 트레이드에 내놓겠다고 말하는 건가? 다시 읽겠습니다. 진심인가? 진심으로 자네는 팀의 4번 타자를 트레이드에 내놓겠다고 말하고 있는 건가? 진심입니다. 히로카는 시원스레 대답했다. 이유를 알고 싶네. 나한테는 그 이유를 알 권리가 있어. 이게 번거로운 것이다. 그렇다고 설명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히로카는 배에 힘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와타카이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오카다의 가끔씩 나오는 질문에 대답해가면서 25분 동안이나 되풀이했다. 꽤 정확히 얘기했다고 생각했다. 다케토미에 관해서는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줄여서 평가하지 않았다. 구단주는 이해해줄까 하고 히로카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오카다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눈을 지금씩 감고 뭔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따금 눈꺼풀이 움찔거렸다. 그때 사장실 문이 열리며 니시오 도코가 들어왔다. 그녀는 곧바로 오카다 쪽으로 걸어가더니 테헤란에서 텔렉스가 왔습니다 하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복사지를 건넸다. 오카다가 그제야 눈을 떴다. 그는 니시오 도코의 얼굴을 보더니 난처하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히로카 군이 무슨 일로 여기 왔다고 생각해? 모르겠는데요. 그녀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웃음 띤 얼굴로 그렇게 대답하더니 힐끗 히로카 쪽을 쳐다봤다. 하필이면 팀의 4번 타자를 트레이드해달라는 거야.
게다가 상대는 2할 7푼의 타자고. 믿어져? 믿어요. 자네는 히로오카 군의 말이라면 뭐든지 믿지. 내 말이 틀려? 예, 야구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다 믿어요. 사장님도 그러셔야 돼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렇다면 사장님은 만약 우유 장사나 빵집 주인이 와서 우리 회사의 설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한다면 그 사람들 말대로 양보하시겠어요? 누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나? 히로오카는 조마조마했다. 하지만 니시오 도코는 들어올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웃음을 사무실 안에 뿌리고 있었다. 오카다도 정말로 화가 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도대체 저 여자는 어떤 종류의 여자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에요. 그녀는 얘기를 계속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장님은 야구에 관해서는 문외한이에요. 감독님은 전문가고요. 시끄러워. 오카다는 기분이 상했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커피라도 갖다 드릴까요? 필요 없어. 알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히로오카 쪽을 봤다. 그리고 뭔가를 알려주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러나 히로오카로서는 그녀가 뭘 전하려고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부르퉁한 얼굴을 하고 있는 오카다를 향해 한 번 더 미소를 보이고 그녀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그 뒤로는 어떻게 된 건지 사무실의 분위기가 누그러져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어때? 재밌는 여자지? 오카다가 말했다. 그는 재미있어서 참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저런 여자를 만나니 결혼을 늦췄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안 드나? 저는 한 여자와 이미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20년 전에. 계약은 지켜야 한다는 말인가? 좋아. 허드슨에 대해서는 자네한테 맡겨두지. 나도 계약은 지키자는 주의야. 감독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을 때 자네한테 모든 걸 맡기겠다고 나 자신과 약속했거든. 니시오 도코라고 하는 여자는 대체 어떤 여자일까? 히로오카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녀가 조금 전에 고개를 끄덕인 것은 다시 읽겠습니다. 오카다가 오케이를 할 것이라는 걸 미리 알려주려고 한 것 같았다. 불가사의한 여자였다. 허드슨 외에 다른 외국인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역시 필요하겠지. 오카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귀여워하는 애완동물 이야기라도 꺼내는 투로 말했다. 그러나 이런 게 그 나름의 방식이었다. 그는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라도 상대방에게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투로 말을 꺼냈다. 그리고 그런 방식 덕분에 얼마나 많은 거액의 이윤을 올리는 계약을 따냈는지 알 수가 없었다. 투수를 데리고 와야겠습니다. 히로오카가 말했다. 그도 오카다에 지지 않을 만큼 차분했다. 투수를 잡기는 힘들 텐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투수들한테 진짜 투수란 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 투수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전혀 모릅니다.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지 그것조차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진짜 투수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마운드에서 나타나는지 실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투수를 데려올 경우 그만한 선수라면 곤란합니다. 어렵군. 오카다가 말했다. 메이저리그도 만성적인 투수 부족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있어. 좋은 투수는 내놓지 않아. 만에 하나 그들이 오케이를 한다면 그건 우리로서는 어떻게도 해볼 수 없는 폐물을 손에 넣은 게 되고 말 거야. 확실히 오카다의 말대로였다. 과거의 데이트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에 걸쳐 활약한 스탠카와 베크일에 쓸만한 투수가 한 명도 일본에 오지 않았다는 걸 나타내고 있었다. 그 중에는 1승도 못 거두고 시즌 도중 귀국한 투수도 있었는데 그 수가 한두 명이 아니었다. 라이트는 10년째가 되어서야 재능을 드러낸 말하자면 돌연변이 같은 존재였다. 그의 성공에 혹했다가 결국은 비싼 계약금만 아무 쓸모없이 버린 셈이 되었다. 위험하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히로카는 말했다. 그러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하우를 구단주께서는 갖고 있습니다. 비록 그게 조금이라고 하더라도요. 온갖 루트를 통해 모든 요줄을 다 동원해 주십시오. 엔젤스가 메이저리그에 갖고 있는 루트
혹은 미국 건설업계의 누군가에게 강하게 압력을 넣게 대하는 것도 좋겠죠. 어떻게 해서라도 진짜 투수가 필요합니다.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년이나 3년 안에 반드시 우리 투수들이 뭔가를 배워 그것을 경기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은 기초를 만들어갈 때입니다. 오카다는 입을 다물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담배 케이스로 손을 뻗어 담배 안개비를 빼어들어 불을 붙이고는 빨갛게 빛나는 담배 끝을 쳐다보았다. 몇 분 동안이나 그러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결심했다. 나에게 바라는 자네의 희망이 자네의 개인적인 명예욕, 우승 감독이 되고자 하는 이유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게 지극히 유감일세. 결국 모든 게 팀을 위한 것이잖아. 나는 돈을 쓰자는 걸 거부할 수는 없네. 내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자네는 언젠가는 나한테 납득시켜 줄 테지.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면 자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게 정확한 답이군. 나도 계약을 할 때 고객한텐 항상 그렇게 말하지. 오카다는 틀리가 없는 건강한 이를 보이며 웃었다.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얘기는 끝난 거지? 끝나지 않았다. 아직 2가지가 남아 있었다. 하나는 와타카의 코치 취임권, 또 하나는 곧 있을 선수들과의 계약 갱신에 관한 요청 사항이었다. 와타카의 건은 문제가 없을 테지만 계약 갱신에 관해서는 다시 20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 설명했다. 그 사이에 전화가 4번인가 걸려왔지만 오카다는 한 번도 받지 않았다. 히로카는 끝으로 이렇게 말했다. 선수들이 제멋대로 구는 걸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아끼는 선수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항상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쉽게 구해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돈이란 건 입으로 버는 게 아니라 그라운드에서 죽을 힘을 다해 버는 거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오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바보처럼 선수들을 대해왔는지 처음으로 깨달았다. 매년 많은 선수들이 그에게 와서 우는 소리를 해왔다. 그들은 애가 하나 태어났다. 이렇게 연봉이 삭감되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어떤 선수는 내년에는 반드시 만족시켜드릴 만한 성적을 올릴 테니 기대수당으로 5%만 더 올려달라고 말했다. 오카다는 가능하면 그들의 요청을 들어줘 왔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런 행동을 통해 그들한테서 뭔가 보답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결국 그들만 득을 보고 웃었을 뿐이었다. 내가 항상 생각하는 건데 말이야. 오카다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자네는 대체 왜 야구선수 같은 걸 했나? 만약 자네가 우리 팀 감독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자네를 부장대우로 1빌딩에 맞아들였을 거야. 그렇다면 다른 팀 감독이 아닌 게 천만다행입니다. 오카다는 아무 말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히로카는 그런 오카다에게 오늘의 대화 결과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그러고서 그는 일어섰다. 니시오 도코는 사장실에서 히로카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의자에서 일어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얘기가 잘 되었나요? 하는 질문을 할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히로카가 순간 주저의 빛을 보이더니 큰 걸음으로 자신 쪽으로 오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의 눈앞에까지 와 승리 투수를 환영할 때처럼 웃더니 커다란 오른손을 내밀었다. 하고는 돈이 절실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지 3년째인 선수였는데 일찌감치 결혼해 아이도 하나 있었다. 280만 엔이라는 연봉은 2군 선수치고는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가족을 부양하고 글러브나 배트, 스파이크 같은 걸 사고 나면 수중에 남는 게 없었다. 이스턴 리그에서는 엔젤스의 유격수를 보면서 3할 3푼 6리의 타율로 수위 타자에 오르긴 했지만 그런 기록은 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공식 기록이란 1군에서의 기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성적으로 급료가 오를 리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1군으로 올라가자 하고 그는 굳게 결심하고 있었다. 1군으로 올라가면 최저 360만 엔은 보장받는 것이다. 이번 가을의 연습은 그로서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 2군 선수는 오전 10시부터 2시 반까지
러닝과 서킷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배트와 공을 갖고 연습을 해야 했지만 하고는 그 뒤에도 다시 매일처럼 코치에게 특별 훈련을 요청했다. 타격과 수비 양쪽을 모두 단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코치한테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일 필요가 있었다. 그는 특히 수비 연습에 힘을 썼다. 그의 무기는 가볍게 100m 이상의 송구를 할 수 있는 강한 어깨였다. 이스턴 리그에서 유격수의 수비 위치에 설 때 하고는 모든 경기에서 상대팀 유격수보다 1m 뒤에 섰다. 그래도 주자를 제대로 아웃시켰다. 그걸 빨리 인정받고 싶었다. 그는 아내와 아이가 기다리는 아파트에 언제나 어두워진 뒤에 돌아갔다. 물론 몸은 물에 흠뻑 적신 솜처럼 피로로 축 늘어졌다. 그의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는 게 괴로웠다. 남편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왜 남편이 좀 더 편한 일을 인생의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만둬도 괜찮아요. 그녀는 여러 번 얘기했다. 저는 야구선수로서의 당신을 동경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당신은 저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었어요. 대학 시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됐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그가 대꾸했다. 그런 게 아니야. 이해해줘. 이해해요. 하지만 당신을 보는 게 괴로워요. 알고 있어. 전부 다 알고 있어. 하지만 난 야구를 할 거야. 1군으로 올라갈 거야. 그렇게 되면 모든 게 해결돼. 아파트도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어.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상관 있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이가 안 좋았어. 그 원인은 좁은 도형주택에서 계속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야.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어떻게 될 거야? 하고는 말했다. 만약 이렇게 노력했는데 코치가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코치가 나쁜 거야. 가을 연습도 곧 있으면 끝날 11월 셋째 주 어느 날 히로카는 2군 연습을 지켜본 뒤에 클럽하우스의 감독실에서 전화를 걸려하고 있었다.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그걸 책상 위에 펼쳤다. 메모지에는 호크스의 유력한 오비 이름과 전화번호가 3개 적혀 있었다. 다들 다케토미에게 강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름들이었다. 다케토미가 트레이드를 거부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자신할 수는 없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준비였다. 히로카는 첫사람의 번호를 머릿속으로 되뇌이며 다이얼에 손가락을 걸었다. 누군가 문을 녹화한 건 바로 그때였다. 수화기를 제자리에 돌려놓으니 문을 열고 다카야나기가 들어왔다.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말했다. 히로카가 고개를 끄덕이자 얼굴이 약간 환해졌다. 히로카는 회전 의자에 앉은 채로 말없이 다카야나기의 얼굴을 쳐다봤다. 두 사람은 지극히 대조적이었다. 팀 내에서 차츰 강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스마트한 최고의 감독과 덤불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너구리 같은 코치. 불과 3개월 전까지 감독의 목을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던 수비 코치가 지금은 그 감독의 얼굴을 살피며 말을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고 있었다. 히로카는 세븐스타를 한 개비 꺼내 입에 물었다. 그러자 눈앞으로 갑자기 라이터 불이 들어왔다. 눈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신속한 행동이었다. 허리를 약간 굽힌 다카야나기가 손끝에 불이 켜진 라이터를 쥐고 자랑스러운 얼굴로 오른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들은 한 해 한 번이나 2번 정도 구단주나 본사의 중역들과 함께 골프를 쳤는데 히로카는 골프장에서 다카야나기한테 느꼈던 거북살스러움을 떠올렸다. 그는 그런 식의 행동이 너무 싫었다. 그러나 다카야나기는 그런 행동을 해서 싫어할 사람은 없다고 믿고 있는 듯했다. 히로카는 할 수 없이 다카야나기가 켜준 라이터로 담뱃불을 붙였지만 다카야나기에 대한 강한 혐오감이 들었다. 무슨 용건이지? 히로카는 첫 모금의 담배 연기를 체념한 사람처럼 내뱉더니 가까스로 그렇게 물었다. 내년 시즌에 관해 여전히 조심스러워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년?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 팀의 내년도 코칭 스태프가 정식으로 발표되지 않았는데 만약 내년에도 계속 써주신다면 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완전히 100%를 바쳤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히로카는 어안이 벙벙했다. 무슨 속셈에서 다카야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간단히 잘리지 않으리라는 사실은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상황의 변화를 읽고 단순히 충성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아무 의미도 없는 그저 단순한 예의를 표시하겠다는 생각인가? 히로카는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 이런 일은 전혀 예상 밖이었고 결국에는 시간이 올바른 답을 내려줄 거라는 얌전한 결론에 도달했다. 할 얘기는 그것뿐인가? 히로카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았다. 이 이상 종작을 할 수가 없는 얘기를 귀에 담아 신경이 혼란스러워지는 건 질색이었다. 그것뿐입니다. 다카야나기가 부침성 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고도 나가려고 하진 않았다. 히로카는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라 그에게 말을 했다. 자네 이름은 내년도 코칭 스태프 명단에 확실히 들어있네. 그 순간 다카야나기의 얼굴은 희망으로 부풀어 오르더니 곧이어 크게 싱글벙글거렸다. 그러고는 이만 가보겠다고 큰 목소리로 말하고는 온몸에 힘이 넘치는 듯한 걸음걸이로 나갔는데 그때 히로카는 속으로 다카야나기는 이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본사의 중역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히로카와 오카다가 그의 정치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확실하게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히로카는 다시 책상 위의 메모로 눈을 돌렸다. 그리고 첫 전화번호를 보고는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는 기다리고 있는 동안 메모지의 여백에 낙서를 시작했다. 아까 보았던 이군 선수는 대단한 어깨를 가졌다고 머리 한구석에서 생각하고 있었다. 한참 있다가 상대방이 받았다. 그때 메모지의 여백에는 같은 낙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것은 하고라는 이름이었다. 2주 후 엔젤스와 호크스 양 구단으로부터 허드슨과 다케토미의 맛 트레이드가 지극히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도쿄와 오사카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그것은 그해 오프시즌 최초의 대형 트레이드였다. 야구 감독 여기까지 읽겠습니다.